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이제 지났고요. 이제 풀어볼 문제가 이제 21번서부터 이제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또 색깔 표시를 좀 하고요. 예, 시작을 하죠.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찾아주는 건데요. 자, 틀린 거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자, 1번 보험사고별 보험금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손해액에 따라 달라진다. 자, 실제 손해액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손보상 개념이니까 자, 우리는 정액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일단 지문에서 틀린 게 되겠네요. 자, 2번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 약정한 보험을 지급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대세법조를 기초로 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자, 손해보험에 비해서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이다. 자, 다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게, 자, 보시면 이제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가나에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제 골라 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험 계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모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의가 되겠죠. 합의. 가장 맞는 말이 합의. 예약은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납입 여부는 이제 계약 성립의 요건은 아니다. 자, 책임 효력 발생에는 요건이 되지만 보험료 납입 여부 자체가 계약의 성립과는 사실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답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주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계약의 가장 뿌리가 되는 계약이니까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그 상품의 가장 큰 가입 목적을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저축성 보험으로만 설계하여야 한다. 자, 보장성으로도 설계가 가능한데 자, 2번이 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3번에 계약성은 기본이 된다. 맞고요. 자, 의무부가 특약을 부과될 수가 있다. 역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가나에 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박스 내용을 보니까 보장성 보험은 무엇이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과 자, 생존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생존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만기까지 뭐 했을 경우 만기까지 살아있어야 뭐 납입보험료,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생존이 되겠네요. 그럼 2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자, 2번으로 체킹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평생.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사망보험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아니요, 초과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 기납입보험료보다 넘어섭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라고 하거든요. 네, 초과할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니까 틀린 걸 찾아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뭐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급을 대비해 가입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은 종신이 아닌 일정 기간으로 설계 가능하다. 뭐 20년 납 이렇게 설계 가능하죠.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역시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자, 유니버설 보험의 중요한 키워드는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에요. 그래서 중도 인출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거 맞고 공실로 분류하는 거 맞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 추가 납입 가능한 거 맞는데 자, 저축성 보험에서만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서도 유니버설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 4번이 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킹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7번 문제, 연금보험에 대한 문제인데 또 역시 틀린 게 나오네요. 자꾸 이제 틀린 게 나오니까 그러다가 너무 또 익숙해져서 만든 거 나왔을 때 또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연금 지급 개시 전 사망 시에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킨다. 소멸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의 위험 보장 기간과 그 다음에 연금 지급 기간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자, 3번이 좀 이상한 지문인 것 같아요. 종신연금형 상품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은 2개 이상의 혼합된 형태의 급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또 틀린 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그 다음에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자만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니까 정답이 될 거죠. 그래서 4번까지 그 지문 보시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문제가 뭐 틀린 게 자주 나와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29번 다음 중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보험상품 가입자 수가 왜 나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필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29번에 2번으로 정답 체킹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연금전환 특약 같은 제도성 특약은 종신보험에만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예, 다른 데서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약은 주기약 보험가입 상품에 가입하는 시점에만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중도에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 제도성 특약은 보장성 보험에만 부과할 수 있다. 자, 요거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30번에 이제 3번이 되고요. 자, 4번에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을 부과할 수 없다는데, 자, 요즘은 비급여 특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맞는 내용이 되니까 3번으로 체킹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보험업법상 제3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는 거거든요. 오래간만에 맞는 거 나왔네요. 그죠? 자, 1번 보험업법상 제3보험은 생명보험에 속한다. 자, 생명보험하고 제3보험은 완전 다른 건데 예, 속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하위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예, 틀린 내용이 되겠죠. 예, 맞지 않고요.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에 관한 사고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보상한다. 재산상에서 손해보상하는 건 손해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업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자,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제3보험에 포함된다?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킹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줘라. 자, 역시 또 이번에는 뭐 맞는 것만 또 나오네요. 자, 1번 손해보험회사는 단기에 제3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틀리죠. 왜냐하면 장기의 제3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제3보험 상품은 정액 보상으로만 보상 가능하다. 상품은 아니다. 실손보상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자, 그러면 이게 저축성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제3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제3보험만 모집하려는 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어느 한 곳에 기관에 등록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4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상해 사고의 요건에 대해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나오는 건 딱 좋아요. 자, 그런데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된다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순차적이라는 말이 틀렸고요. 자, 2번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급격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급격한 건 맞지만 연속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전제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통사고, 레포츠 사고, 싸움 등의 상해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싸움 같은 경우는 상해 사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싸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험금 지급에서도 실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체상해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됐는데, 자, 외래성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3번에 4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연령별로 반드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건 질병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벌써 1번부터 정답이 체킹이 되네요.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직업 간의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는 직종별. 이제 나왔네. 상해보험에서요. 그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다. 맞습니다. 자, 4번 상해보험 보험사고는 생명보험 보험사고와 달리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다. 맞습니다. 자, 발생 여부도 불확정적이죠. 발생 시기도 불확정적입니다. 발생의 빈도나 정도도 불확정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만 찾아주는 거니까 1번 정답 체킹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예, 역시 또 상해보험이네요. 자, 상해보험에서 역시 통지 의무 관련 사항들이 나오는데, 자, 통지 의무와 관련돼서는요, 직업 직무와 관련된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 찾아주는 거니까,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직업이 변경되더라도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 달라지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35번에도 정답은 몇 번으로 간다? 1번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불이행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효력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보험금 지급되고 안 되는 것만 35번에 1번으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또 뭐가 나올까요? 자, 보니까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자, 역시 너무 어렵지 않아서 이걸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저의 입장,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법입니다. 보험료 받고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하고, 자, 이런 법이 뭐예요? 질병이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정답 36번에 1번 체크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37번은 이제 암보험이네요. 여기서 암 직접 치료 2번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주는 겁니다. 자, 1번 암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2번 동일한 암의 치료 목적을 2회 이상 입원하면 하나의 입원을 보겠다. 그래서 합산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 교재에. 자, 3번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 시 보상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직접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약관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맞는 얘기 되겠고요. 4번에 입원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자, 이럴 때 만료된 이후에 입원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계속된 입원 같은 경우는 보장한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도 4번이 되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 표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 박스 내용이 보니까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체결한 경우 상법의 뭐에 따라서 실손 보상의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되겠죠. 보험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서로가 안분 비율로 가져가는 보상 책임액, 그거에 맞게끔 비례보상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몇 번이겠어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맞는 것 이번엔 찾아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38번에는 정답은 1번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자, 1번 민영 장기간병보험이 공적 장기간병보험보다 먼저 시행됐나요? 예, 시행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자, 뭐죠? 위험률 변동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적 장기간병보험이 먼저 시행됐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예, 앞에서 설명드렸죠. 민영 장기보험이, 장기간병보험이 먼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험금 지급 방식은 정액 보상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예, 요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을 일단 체크할게요. 자, 4번. 자, 민영 간병보험은 판매한 기간이 오래돼서 위험률 산출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안 쌓여 있는데 쌓여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틀리고 39번에는 3번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번 그 후반전에 3유형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전 제3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주세요.
자, 1번 간병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을 지급하므로 공보험이 아니라 우리 민영보험에 분류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실손의료보험 특약 1, 2, 3은 자,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또는 질병보험 계약에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자,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에는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질병보험에는 추가할 수 없어요. 요즘은 실손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병보험에서 암사망은 특약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그렇죠. 주계약에서는 가입이 안 되니까 3번이 맞겠고요. 자, 간병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책사항이 없다. 면책사항이 있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40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이상하게 이번 유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또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합격에 되실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